선생님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 분반에 내일 이제 하나가 나가면서 얘기를 할 텐데 어제 선생님 얘기를 좀 저희 문제 풀기 전에 한번 얘기 좀 해볼게. 자 일단 숙제는 참고만 숙제 어디까지 나갈까 뭐. 야 우리는 다 풀고 막 모의고사 막 풀어도 되겠다. 최강으로 한다 보자. 숙제 어디까지 갔노? 맞아 100페이지까지 다 풀어보면 돼. 보더도 다 풀어보면 되는 거야. 보충할 게 필요하면 쌤이 얘기 좀 해볼게. 일단 내가 한번 봐봐봐. 복소수가 있으면 이거 지금 복수라고 하는 얘기다. 옛날에 더운 거에 복수 문제를 풀었거든. 답이 뭐가 나오냐면 대부분 시험 문제 답이 이렇게 나왔거든. 이렇게 나왔어. 질문이 마지막 최종 답이 뭐였냐면 허수 부분을 구하세요가 답이었거든. 그럼 저보고 허수 부분은 뭐라고 얘기하든 허수 이 복소수에 잠깐만 하이. 좀안 웃겨도 되는데 지금 벌써 웃기려 가는데 괜찮다. 차분하게 이거 허수 부분을 구하는 게 답이었어. 허수 부분이 뭐냐라고 최종적인 답이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반이 틀렸다. 이게 실화다. 이 허수 부분이 뭐고? 아이 가면 진짜 영원히 아이로 살아가면 이라고 얘기해야 돼. 이거 아이라고 생각하는 한 반의 반인 거야. 충격적이지 않나? 이게 복소수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야. 무슨 뜻이냐면, 자, 하는 얘기 잘 봐. A 플러스 BI라고 보통 복소수를 얘기하잖아요. 할 때 잘 듣습니다. 복소수를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문제의 조건을 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 A, B 있잖아. 얘는 전부 다 실수라고 써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실수라고 안 쓰여져 있으면 실수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문제에서 Z가 A 플러스 BI 돼 있잖아. 그러면 A, B 실수라고 너희 착각하면 안 되는 거야. 문제를 제대로 읽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할 때는 A, B는 실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장면에서 요 A를 이 복소수에 뭐라고? 실수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요 B를 허수 부분이라고 정의하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허수 부분이 뭐냐고 하니까 BI 가는 거야. 충격적이잖아. 반에 반이 나눠갔다고. 일단 그런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되는데 자, 조금 더 가볼게. 잘 들어봐. 여러분 Z바가 있잖아요. 뭐 G바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Z바라는 것은 A 플러스 BI 여기에다 앞에 뭐 마이너스 붙는 거지. 그러니까 이 켤레 복소수라는 것의 정의는 허수부 앞에 부호를 바꾼다라는 게 정의야. 실제로 시지고에서 이렇게 시험이 나온 적이 있어. 이렇게 나온 적이 있거든. 얘의 켤레 복소수를 얘기했는데 답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 이거 실화다. 이렇게 있었어요. 충격적이죠. 우리 중에는 그런 학생이 없겠지. 근데 너무 긴장된 나머지 첫 번째 시험이다 보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물론 그 학생은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죽여버렸거든. 이상한 얘기 하면 안 됩니다. 다시 켤레 복소수라는 것은 허수부 앞에 부호를 바꾸는 게 켤레 복소수입니다. 오케이? 자, 이 관계에서 잘 보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 자, 이게 경찰대, 사관학교, 과거 90년대 수능, 모 학교 시험, D보 시험, O보 시험에 나왔던 얘기인데, Z와 Z바가 같다. Z와 Z바는 다르다. 자, 이게 인수분해하고 연계가 되는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결론이 Z인데
결론이 얘입니다. 이 복소수 Z가 어떻게 생기면 이래 될까? 그렇지. 그럼 이 Z는 잘 들어. 그냥 실수라고 얘기하면 되잖아. 호수물이 없어지면 될 거니까. 근데 시험에는 그렇게 안 나와. 실수인 복소수 아니다. 이렇게 자 쓸게. 실수인 복소수 Z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경우가 Z랑 Z바가 다르다. 그럼 이 Z가 허수라고 그러면 안 돼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실수가 아닌 복소수 Z라고 얘기하면 Z랑 Z바는 다르고 얘는 Z랑 Z바가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수분해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자, 이렇게 조건을 달고 안 풀면 식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Z, 복소수 Z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실수인 복소수 Z라는 걸 보는 순간 Z와 Z반이 같다. 근데 실수가 아닌 복소수 Z라는 걸 보는 순간 Z와 Z반은 다르다. 공식처럼 생각하고 있어야 돼. 알겠지?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조금 더 가볼게.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Z라는 복소수가 있는데, 자, 이 값이 말이야. 이 값이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 라는 걸 봤어요, 여러분들이. 자, 봅니다. 얘를 봤습니다. 내신이 아주 잘 나오는 겁니다. 얘를 봤습니다. 얘를 봤으면 우리 생각해야 되는 게 여러분 다섯 글자야. 혹시 이거 배운 적 있어요? 이 Z라는 복소수를 봤다. 복소수는 규칙성을 묻는 문제를 반드시 출제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Z의 제곱, Z의 세제곱 이렇게 규칙성을 묻는 문제를 반드시 출제한다. 그러면 지금처럼 복소수 Z를 줬을 때 이 Z의 N제곱의 규칙성을 질문하는 문제를 반드시 출제하게 돼 있어. 그러면 이게 이제 실제로 얘를 거듭 제곱해서 Z의 N제곱의 규칙을 찾을 수도 있어. 정석이니까. 그런데 혹시 이런 말 안 들어봤어요? Z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다섯 글자가 생각이 나야 돼. 얘를 봤다. 너희 사고를 내가 띄워주고 싶은 거야. 뭐가 생각나야 될까? 이제 지금부터는 생각합니다. 2차 방정식. 뭐라고? 2차 방정식. 얘를 봤는데 왜 2차 방정식을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가지로 내가 얘기를 좀 해볼게. 첫 번째입니다. 보통 학생들은 얘를 보면 2z-1은 루트 3i를 쓰게 되어 있어요. 한쪽을 복소수로 몰아줍니다. 양변을 제곱을 합니다. 그럼 4z의 제곱 마이너스 4z 플러스 1이라고 쓰고 얘는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항시키고 4로 나누어 버리면 z의 제곱 마이너스 z 플러스 1이 0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양변에 z 플러스 1을 막 곱하고 싶은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z 플러스 1 z의 제곱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거 강조했던 거 맞지? 나머지 형님한테 강조하더라 내가. 이게 0이라는 결과가 되는데 얘는 다시 z의 세제곱 플러스 1이 다시 0이라는 결과가 되고 z의 세제곱은 얼마? 마이너스 1과 같다라고 해서 z의 n제곱의 규칙성을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게 첫 번째 식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2차 방정식을 생각을 해야 됩니까? 잘 들어보세요. 저 z는 x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부터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라는 것은 허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한근이 예명, 나머지 한근은 뭐가 되겠어요? 얘 뭐가 돼야 됩니까? 켤레 복소수가 되어야 됩니다. 왜? 실계수 2차 방정식의 한근이
복소수가 나왔으면 나머지 한 거는 무조건 켤레 복소수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 얘도 근 얘도 근이잖아. 그럼 대답해 보세요. 두 분의 합을 구하면 얼마입니까? 두 분의 합. 좋습니다. 두 분의 곱을 구하면 얼마예요? 속도 느립니까? 두 분의 곱 구하면 1이 돼야 되지. 자, 이해했어요? 그럼 분모 4니까. 잠깐 쓸까? 자, 여기서 Z랑 Z바를 곱하잖아요. 오랜만에 해서 여러분 기억이 좀 잘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한 개 플러스 한 개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이제 그냥 공식처럼 기억합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어버립니다. 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모 4로 1의 제곱 더하기 루트 3i의 제곱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치?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그게 플러스인 거야. 그냥 루트 3의 제곱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분자는 4인 거야. 분모도 4가 되지. 얼마? 1이 된다. 이게 뭔 소리냐? 2차 방정식의 한근 나머지 근 2차 방정식의 작성이라는 걸 배웠잖아. x제곱에 두 분의 합이 얘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따르면 이렇게 쓸 수 있다. 곱 쓰고 이꼴 얼마? 0. 그러니까 이런 2차 방정식이 처음부터 있었던 거지. 요 2차 방정식의 한근 x가 뭐였다는 얘기야? z였다는 얘기. 나머지 근은 자동방 대표바가 돼야 돼. 자, 얘가 무슨 방정식? 2차 방정식인데 실계수 2차 방정식인 거야. 계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z면 나머지 근은 무조건 z봐요. 요거 증명한 것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소수를 바라볼 때 이런 걸 보면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 얘는 어디로 확장이 되느냐? 잘 보세요. 얘가 확장이 됩니다. 지연아, 좀 읽어볼래? 야, 이거 읽으면 이제 대박이다, 진짜. 책은 보지마, 책이 없어. 이 대박이다, 이거. 와, 이거 대박. 읽으면 사기다, 이거. 쟤는 읽어볼래? 우리 친구 오메가. 복소수는 여러 가지 방정식을 할 때 오메가 배운 적 있지? 우리 친구 오메가와 뗄래야 뗄 수 없어. 얘는 태어나기를 우리 친구 오메가로 태어났단 말이지. 이게 결국은 인수분해 곱셈공식으로 연계되는 거야. 우리 친구 오메가. 폭발적으로 중요하다고. 무슨 얘기냐? 자, 이거 다시 얘기해 볼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퀄 0이었잖아, 원래. 근데 시작을 이걸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x세제곱 플러스 1 이퀄 0 이렇게 얘기하면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아니야. 그 3차 방정식, 여러분 3차 방정식 그는 몇 개 나옵니까? 3개입니다. 3차 방정식 그는 무조건 3개야. 2차 방정식 그는 무조건 2개입니다. 그게 근본이야. 근데 3차 방정식 중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차 방정식이 허근이 3개 나오는 걸 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3차 방정식, 모든 3차 방정식은 단 실계수 3차 방정식이다. 계수가 실수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 실계수 3차 방정식은 무조건 최소한 최악의 경우도 실근 1개는 무조건 있습니다. 미적원 배운 학생들은 그래프 그려보면은 x축과 만나는 점이 1개 무조건 있어. 1개. 아니, 안 배운 학생 그랬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얘는 얘의 자 임마 이 3차 방정식의 출발 이거야. 한 허근이다. 한 허근을 W 아니고 오메가라고 그랬습니다. 이 3차 방정식 한 허근이 오메가다라고 출발하는 거야. 근데 이 복소수하고 떼려야 될 수 없다고. 이 오메가가 저 Z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봐라 이제. 오늘 인수분해 했을 때 x 플러스 1이 있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퀄 0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그럼 x 이퀄 마이너스 1은 실근이기 때문에 오메가가 될 자격이 없어. 그러면 여기서 오메가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잖아. 그럼 인마가
만족하는 오메가 한 호근이 얘면은 자동방 노도근이라고? 오메가 바도근이야. 방금 내가 알려줬잖아. 자동방이냐? 그러면은 현재 장면에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다 값이 얼마예요? 두 분의 합 1입니다.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두 분의 곱 얼마예요? 1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자동방 알 수 있고. 자, 한 개 더 좀 도와줘 볼래? 너희 인수분해 공식할 때 배웠는데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걸 배웠잖아요. 이 3차 방정식 아니에요? 3차 방정식 정말 근 보세요. 근. 한 근은 얼마야? 마이너스 1입니다. 나머지 근 오메가, 그 다음 근 오메가 바가 됩니다. 그럼 3차 방정식 근과 계수 관계에서 세 근의 합을 한번 구해볼까요? 지은아, 세 근의 합 구하는 공식이 뭐더라? 마이너스 a분의 b였지? 생각나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얼마고? 0이 되잖아. 자, 두 근끼리의 곱의 합이다. 두 근끼리 곱한데 마이너스 오메가 곱한데 오메가 바 곱한데 마이너스 오메가 바. 두 근끼리의 곱의 합은 a분의 뭐? c 들어. 그 c가 얼마예요? 0입니다. 따라서 이 값이 얼마예요? 뭐 잘못 적었나? 두 근끼리의 곱의 합. 맞죠? 안 이상하죠? 자, 세 근의 곱 구해봐. 왜? 어떤 줄까? 세 근의 곱은 뭐더라? a분의 d였잖아. 그치? 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알파 베타 감마 알파는 a분의 c가 되고 알파 베타 감마 제곱은 마이너스 a분의 d가 되는 배웠잖아. 그치? 그러면 요게 지금 d잖아. d. 그 얼마고? 마이너스 2가 얼마냐? 2에 가자. 그럼 뭐라 해? 요 장면에서 2차 방정식 근과 계수한 게 뭐야? 어때 지금 두 개가? 같단 말이야. 3차 방정식 근과 계수한 게 같단 말이지. 그죠? 마찬가지죠.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저기서 그냥 가만 그냥 좀 보면 안 된다. 같이 만나가야 돼. 잘 보세요. 그러면 저 3차식에 오메가를 대입한다. 그럼 오메가의 세제곱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왔잖아요. 자, 얘하고 지금 연계해 볼 겁니다. 오메가의 제곱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거든요, 지금. 잘 봐야 됩니다. 오메가 곱하기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은 얼마입니까? 1이란 말입니다. 지금 얘하고 비교해 볼 거예요. 자, 이걸 아는 학생과 모르는 학생은 이제 학생이 다른 학생이 되는 거야. 두 개 비교해 봅니다. 이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은 뭐와 같아요? 이두 값의식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은 뭐와 같습니까? 오메가 바와 같다. 자, 잘 따라오세요. 자, 이거를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z의 제곱 이퀄 z 바와 같게 되는 그 z. 그게 뭐라고? 얘들이라. 같은 식인 거야. 복소수 할 때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얘를 만족하는 z를 구하라 그러잖아. 그 z는 방금 이게 좀 같은 문제라니까 지금. 얘들이라 그러는데 z 바란 말이야. 순수 바꿔도 관계없고. 근데 봐봐. 이 조건을 만족한다고 그러면 z를 다시 어떻게 구해야 돼? 구하는 방법은 이거야. z를 a 플러스 bi, ab는 뭐? 실수. 여기 대입해서 계수 비교해서 ab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게 전말란 말이야. 얘들이 나온단 말이지.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관계를 기억하라는 얘기야. 얘를 만족하는 게 한 개밖에 없어. 전말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지. 알겠어요? 이거 한번 써볼까? 일단은 복소수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방정식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선생님이 쭉 썼어요. 전반은 그냥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쟤를 만족하는 것을 한 개밖에 없다고. 전반 친구도 있겠지. 자, 질문 목소리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막 있다. 맞지, 재현아? 지금 좋겠다. 야, 내 시간이 너무 많지, 민주. 시간이 너무 많지. 너무 많아가지고 과제하는데 시간이 많다고 그러잖아. 아니야? 내 포인트 좀 줘볼까 싶어. 지금 풀고 있는 저 중학교 때 이거는 풀만하지? 너한테 그것도 있잖아. 이거 풀만하잖아. 풀만한 거 좀 줘볼까? 그래 일단 자 아니 복소수 배웠으면 일단 복소수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이렇게 좀 기억하고 두 번째는 다음 시간에 한번 질문하실 분들이 혈내 복소수의 성질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 이거 있잖아.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는 유일한 상황. 응? 혹은 루트 B분의 루트 A를 마이너스 루트 전체의 B분의 A로 쓸 수 있는 상황. 이건 무조건 시험나거든. 우리 책에 문제 풀다 보면 기억이 날 거야.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 미리 못했던 거 있거든 지금. 그거 한번 질문하면 아까도 인수분해 질문할 때 필요한 것들 지금 정리해 주잖아 다시. 얘기해. 질문하는 거야. 그러면 다시 쭉 설명해 줄 테니까. 자, 이 한 시간 반에 한 챕터씩 끝내는 거는 선생님 하잖아. 이거 선생님 지금 진도 중에서는 아주 빠른 진도야. 그거 잘하고 있는 거라니까. 이거 한 시간에 한 챕터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뭔지 알겠지? 파이팅! 잘하고 있는 거야. 이거 진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시간에 한 챕터 나가고 모르는 게 없이 쌓아 나가면 1등급 안 나올 수가 없어. 맞다니까? 나중에 학교 문제 풀어봐. 내 틀린 문제 몇 개 없을 거야. 단 전제가 뭐라고? 퍼펙트하게 와야 되는 거야. 세입이 돼야 돼. 대충 풀면 안 되는 거야. 정말 알겠나? 대충 풀면은 아무리 해도 안 나옵니다. 점수는. 좋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고 주말에 만나도록 하자.